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오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추천주 결과와 대응법 보고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장중 특징주는 영상을 따로 찍을 거고요. 영풍정밀, 경영권 분쟁은 큰 호재죠. 큰 호재이기 때문에 박스 돌파 자리에서 목표가를 크게 들이면서 추천을 했고, 좀 지지부진하게 초반에는 느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큰 호재라고 해서 바로 다 가는 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홀딩하라고 멘탈을 다잡아 드렸죠. 그리고 이후에 윗꼬리가 떴을 때도 흔들면서 더 갈 수 있다. 윗꼬리 차익 실현 무게가 아니라 더 갈 수 있다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추세 이탈 없이 계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초록 색깔 윗꼬리 떴을 때도, 음봉 윗꼬리 떴을 때도 아직 추세 유지 중이다 말씀을 드렸고, 12,500원 이탈 없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탈 없이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계속 역대 신고가를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큰 호재다 암기하시고, 앞서 얘기했던 10월 25일 영풍정밀 경영권 분쟁 큰 호재인데 왜 안 가나요? 이게 질문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질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첫 번째, 큰 호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상승하는 건 아니다. 손절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시라. 두 번째, 오늘의 상승 이유는 미래의 상승 이유다. 그러니까 오늘의 특징주가 미래의 급등주가 된다 이거죠. 한참 후에 부각되면서 상승할 수도 있다. 이 2번을 설명하면서 화천기계, 휴마시스 예시로 드렸고요. 화천기계는 8월에 뉴스가 떴고 급등은 9월에 나왔습니다. 휴마시스는 9월에 뉴스 나왔고 급등은 10월에 나왔어요. 영풍정밀도 10월에 뉴스 나왔으니까 11월에 고점을 찍을 수 있다 이거죠. 실제로 영풍정밀도 그렇게 한 달 늦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휴마시스 여기서 뉴스 떴지만 한번 쉬었다가 뒤늦게 급등이 나왔고요. 약배열 끊고 올라간 자리도 확인하시고, 경영권 분쟁 뉴스를 몰랐더라도 이 차트 접근만으로 고개를 드는 자리에서, 발목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수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다음 화천기계도 8월에 뉴스가 떴지만 9월에 상승이 나왔죠.
눌러줄 때도 한 번 더 추천드렸고, 지금은 크게 빠진 상태. 이렇게 경영권 분쟁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만 같은 호재라 하더라도 상승하지 못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이라던가 뭐 다른 큰 호재가 떴다 해서 몰빵을 하시면 안 돼요. 안 가는 종목도 있으니까 비중 조절 항상 잘 하시면서. 그리고 11월 9일 윗골이지만 흔들면서 더 간다 지지 알려드렸고, 지지 이탈 없이 계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300만원 분할 매도하면서 38% 수익 인증 축하드리고요. 다음 레몽레인 재벌집 막내 아들 후반형 상한가, 그리고 오늘 또 시간외로도 추가 상승이 나왔죠. 이것도 박스 돌파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했다. 그리고 일정 직전에 선반영을 노리는 매매가 가능했다. 복습하시고요. 매수 가능하다고 했던 자리에서 선반영 상승은 없었고 후반영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더구전자 무료 추천 주고 역배열 돌파, 박스 돌파 바로 급등 운 좋게 나왔고요. 이후에 또 한번 빠질 때 낙폭과대 추천, 가짜 반등 한번 먹었고, 이후에 또 빠질 때 같은 박스 돌파 나올 때 또 재추천하고 20%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앞에 레몽레인 요런 거는 레몽레인, 영풍정밀 이런 거는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이지 신기로 추격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자리고요. 더구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추천한 자리에서 20%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좀 천천히 움직이면서 장대 양봉이 또 이때처럼 터진 건 아니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한 번 더 터지기 전까지는 반복 매매가 계속 가능합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 가급적이면 다음 음봉 매수를 노려보시고요. 자, 루닛도 추천 이후에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고 최대 50% 수익이 나왔죠. 그러니까 처음 추천하고 수익이 나왔다 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계속 반복 매매가 가능하다. 복습하시고요. 이건 회원분들이 루닛 반복 매매한 거, B는 산 거, S는 판 거 이렇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계속 추세 속에서 수익을 내고 있죠. 이렇게 더구전자도 동일하게 사고 팔고 하던가 길게 홀딩 해보셔도 되는 거고요. 다음 엔젠바이오 오늘 단타 종목이고요. 박스 돌파. 자, 앞선 종목들도 다 이런 박스 돌파 확인하고 추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엔젠바이오도 사우디의 혈액암 정밀 진단 제품 수주 이 뉴스가 뜨고 강력하게 박스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보였기에 시초에 추천을 추격으로 드렸고요. 추격 체결되고 상한가까지 찍고 빠졌습니다. 이것도 파동이 커요. 윗꼬리도 많이 주는 편이고 이때도 크게 빠지고 이때도 윗꼬리 주고 크게 빠지고 여기도 윗꼬리 주고 크게 빠지고 계속 좀 튀었다가 크게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장중 상한가까지 갔다가 15% 마감했고요. 너무 크게 튀었을 때 추격하지 마시고, 자, 저는 8,000원 중후반대에서 추천을 드렸고 9,000원 이상대에서 무리하게 추격하는 건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너무 20% 이상 위에서 따라붙는 매매는 하지 마시고 초반에 급등 초입에 딱 잘 잡아줘야 돼요. 그때 놓쳤다면 패스하고 다음 타점이나 다른 종목을 노려봐야 되겠죠. 다음 센트럴 모텍 최근에 상한가, 이것도 단타로 장중 상한가 나왔던 종목이고 역시 동일하게 박스 돌파가 나왔던 동일한 타점입니다. 추천하는 자리를 보면 다 유사한 타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타점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추천했던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기가팩토리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이에 테슬라 관련주들이 호재를 보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었고, 찌라시는 명신산업을 밀었지만 명신산업은 박스 돌파 흐름이 없었고요. 박스 내에서 올라오고 있었던 중이었고, 센트럴 모텍은 이미
박스를 돌파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일봉을 보고 단타 추천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찌라시만 따라가지 말고 섹터 내에서 가장 좋은 차트의 일봉의 차트 흐름을 봐야 돼요. 돌파해주는 자리, 뚫으면 급등이 나온 자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센트럴 모텍처럼 타점을 보고 들어가시면 당일에 바로 시원하게 올라가는 급등을 맛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는 자, 엔젠바이오는 121선 8,800원 지지를 해줘야 또다시 종고점 만원 정도까지 올라가줄 수가 있는 거고, 오늘의 시가 8,260원 지지 중요합니다. 다음 센트럴 모텍은 장중 상한가 찍고 다음날 또 추가 상승이 나왔고 계속 5일선 위에 있고요. 일단 5일선은 너무 밑에 있으니까 기준을 11월 23일의 종가인 15,900원 1차 지지로 잡으셔야 됩니다. 24일의 저가 16,400원도 1차 지지가 되긴 하는데 두 번째 지지가 더 중요해요. 세 번째는 121선 보면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세 개 주요 지지로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5일선 넣어보면 5일선이 너무 밑에 있죠. 5일선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와 5일선의 거리가 너무 멀다. 이렇게 멀 때는 5일선이 1차 지지가 될 수 없어요. 뒷방 지지로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지지를 이렇게 캔들의 저가나 시가나 종가나 이런 걸 보면서 다른 기준으로 지지를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는 121선 있었고 지금 5일선은 4차 지지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평소에 보던 1차 지지가 주가랑 너무 멀어져 있다면 다른 기준을 잡아줘야 한다 보시고, 추격하고 싶으면 이렇게 짧게 손절 잡고 하시면 되는 거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급등이 이미 오버슈팅이 많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정추격할 거면 단기 지지 반드시 대응해 주시고, 이때랑 좀 비슷한 구간입니다. 장대 양봉으로 윗꼬리 주고 다음날 추가 상승 나오고 여기를 계속 지키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죠. 지금도 여기를 지키면서 지켜주면 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6월, 7월 여기가 7월이니까 7월의 흐름을 보면서 여기를 지키면 더 간다, 이탈하면 크게 빠진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피코그램은 낙폭가대로 추천을 드렸고 이후에 크게 상승이 나왔죠. 이거는 권리락 상승. 무중일이 12월 7일 이때 가까워지면 계속 크게 하락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노터스 무중일까지 보라색 쭉 크게 하락하죠. 다음 공구음원 역시 무중일까지 쭉 크게 하락하죠. 공구음원도 1대5 무증, 피코그램도 1대5 무증. 그러니까 공구음원을 복습을 하셔서 피코그램 크게 하락하는 거 참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점에서 윗꼬리 뜨고 크게 하락이 나왔죠. 자, 피코그램 점상 풀리고 고점에서 윗꼬리 뜨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짜 반등 주면서 12월 7일까지 제자리까지 빠질 거예요. 거의 99% 확률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짜 반등이 나온다 해도 무리하게 추격하면 크게 당할 수가 있다. 공구음원 보면서 잘 대응하시고, 다음 YTN 역배열 끊고 21선 회복하는 자리에서 일정 추천 드렸고, 매각 이제 다 완료가 됐죠. 매각 재료 소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고점 윗꼬리 떴으니까 매각 재료 소멸 조심하라고 했고, 이후에 계속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고 있어요. 자, 추천은 여기서 매도 사인 드렸고, 전고점 맞고 떨어지면서 계속 가짜 반등 주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추세 다 이탈하면서 크게 빠지고 있고, 지금 이 주황 색깔 이탈이 나왔고, 밑에 60일선이거든요 60일선까지 빠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죠. 5,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여기 61선 이탈하면. 그러니까 61선 주요하게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짜 반등 나올 때 좀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이전에 여기 역배열 끊고 추세 돌릴 때 추천을 했었고, 지금도 살아나려면 요 역배열을 끊어야 돼요. 지금 역배열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매각 재료 소멸 구간 복습하시고, 여기서 물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는 매도한 자리죠. 반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매수가 아니라 매도의 자리였다. 다음 11월 24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볼게요. 캐리소프트 전일 시간의 상한가였고, 3D 애니메이션 캐리와 슈퍼콜라 중국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갭 상승하고 상한가 마감했네요. 121선 구름 상단 저항받고 있다가 갭 상승으로 시원하게 올렸고, 이제 여기 갭이 생겼고, 요 갭은 진흙이라고 했죠. 이탈하면 크게 훅훅 빠지는 자리, 여기를 밟으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는 자리니까, 이제 오늘의 시가인 7,700원 혹은 저가인 7,500원 두 개의 지지를 주요하게 보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탈하면 6,000원 초중반까지 빠르게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이제 481선 위에 8,600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박스 나와주던가 뚫고 더 가던가 이탈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귀를 하던가 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이것도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신규는 부담이고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다음 코오롱 글로벌 시의 9.8% 상승이었고, 네옴시티 관련주죠. 수처리, 풍력, 모듈러 3개 다 아울러 사업을 하고 있고, 29일에 사우디 주택부 장관이 방한을 한다. 네옴시티 후속 조치 가시화 중이다. 요거에 요 큰 박스를 뚫고 시원하게 올렸습니다. 장중 상한가까지 갔다가 25% 마감. 자, 여기까지 빠졌을 때 제가 장기 입형 2개 지지 잡아드리고, 여기 지키면 반등으로 다시 큰 박스 유지가 될 건데, 요 박스 내에서 한동안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박스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가 제 생각보다는 더 강하게 바로 뚫고 올라갔네요. 저는 여기서 좀 박스가 길어질 줄 알았는데 일정도 새롭게 붙으면서 바로 돌파가 나왔고요. 이제 얘도 살짝 갭 상승이 나왔죠. 오늘의 시가 그리고 캔들 중간값 정도 이렇게 27,000원 25,900원 두 개 단기 지지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대현 6.3% 김동연 관련주. 이재명 사법 리스크 속에 다른 정치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순환 반사 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가 12%, 종가 1%, 정석 반짝 나왔고, 여기 전고점 다시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종가상 안착을 실패한 자리 2,450원 정도.
다음 SY 4.3%. 이것도 네옴시티 모듈러 관련주. 코오롱 글로벌이랑 똑같죠. SY가 기존 대장주였고 돌아가면서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5일선이랑 가까우니까 5일선 1차 대응하시면 되고요. 단기 2평 5일선 4,900원 이렇게 여기 밑에 11선 15일선 순차적으로 이탈 나올 때마다 대응하시면 되고 지키면 홀딩. 다음 덱스터 4.3%. 이거는 한알령 해제 기대감. 그리고 12월 9일에 대종상 영화제가 있는데 이때 여기에서 시각효과상 후보 5개 중에 3개의 작품이 덱스터의 결과물입니다. 이때 덱스터의 작품이 상을 받는다면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일정 참고하시고요. 다만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또 오늘의 저가 12,750원 이탈한다면 큰 조정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다음 디젠스 시에 4%였고 지분을 투자한 베스트 에너지가 그래핀을 활용한 CPP 필름 개발에 성공을 했다. 이걸로 고가 25%, 종가 5% 시원하게 반짝이 나왔고요. 일단 박스 위로 마감을 했죠. 박스 위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계속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1선 살짝 걸치고 마감을 했고요. 다시 박스에 갇히느냐 아니면 계속 박스 위에서 움직이면서 박스 업그레이드를 해주느냐 변곡점에 위치해 있고, 일단 박스 돌파했으니까 윗골이지만 아직은 양호한 흐름이다. 나머지도 다 반짝반짝 나왔고요. 한미글로벌은 2.3%, 네옴시티 관련주, 기존 대장주죠. 건설 쪽으로 찐 대장,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고, 오늘 15일선과 21선 저항 맞고 떨어졌네요. 41,000원 정도. 41,000원 안착을 해야 다시 또 전고점을 향해 갈 수가 있는 거고, 실패하면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35,000원, 그리고 최근의 저가 33,000원, 두 개 단기 지지 보시면 되고, 밑에 61선. 자, 월봉을 보면 너무 고점이에요. 월봉 고점, 음봉 윗골이 떴고 크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하자. 어제 덱스터에서 우리가 좀 쫄아야 되는 자리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쫄아야 된다. 제가 여기서 계속 반복 추천하다가 여기서부터는 쫄아야 된다 말씀드렸고, 뒤에 크게 빠졌습니다. 네, 덱스터도 교과서 차트니까 공부 잘 하시고요. 이거 무료 추천주였고 여기서부터 계속 추천드렸습니다. 다음 다이나믹 디자인. 다이나믹 디자인은 상패 위기가 있었던 종목이고 거래 재개 부활하고 계속 하락이 나왔죠. 이렇게 거래 재개가 됐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가던가 쭉 이렇게 빠지던가 가짜 반등 주면서 살아나는 종목은 100개 중에 한두 개? 그러니까 거래 재개되고 이전에 주가를 회복하는 건 진짜 거의 1, 2% 엄청나게 낮은 확률이고요. 대개는 거래 재개되고 더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서 한번 마탱이가 갔던 애들은 건들지 않는 게 좋다 복습하시고요. 이때 가든 말든 하지 말라고 했죠. 이렇게 크게 튀었고 가짜 반등 주면서 하락을 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또 낙폭과대 반등 자리에서 크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왼쪽에 크게 올랐던 애들은 가짜 반등도 시원시원하게 주면서 또 16% 급등, 상한가 급등,
가짜 반등도 시원하고 급락도 시원하고 하한가 나오고, 지금도 가짜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는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저점이다 생각해가지고 추격하면 위험하고요. 현재 21선 6,800원 21선 살짝 걸치고 마감을 했고, 이제 21선이 지금 맥점이 되겠죠. 계속 21선 위에서 놀아주는가, 아니면 이탈하고 다시 또 크게 빠지는가. 자, 이런 종목들은 더 올라가더라도, 시원하게 올라가더라도 건들지 말자. 이때도 제가 마찬가지 같은 리딩을 줬을 겁니다. 가든 말든 하지 마라. 지금도 마찬가지. 가든 말든 하지 마라. 계속 이런 거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파동이 매우 크지만 위험한 종목들은 하지 않는 게 좋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분봉이고요. 오늘 여기서 크게 팍 10% 이상 튀었다가 16% 하락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끌어올려요. 이 자리에서 제가 변동이 크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걸 권장 드렸고요. 이렇게 변동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더 가든 말든 좀 주어분들은 피하는 게 좋다. 뒤에 쭉 빠졌죠. 또 여기서 또 흥분해가지고 추격했으면 바로 마이너스 14% 나왔습니다. 다음 11월 25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광무 상한가, 엔켄과 109억원 리튬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내년 1분기까지 실적 퀀텀 점프. 올해 3분기부터 2차 전지 사업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였다. 관리 종목 쓰레기고요. 근데 흑자 전환에 일단 성공을 했네요. 그리고 최근에도 7월에 엔켄과 동일하게 91억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이때 23% 고가 찍고 반짝 당일 하락했고요. 이유는 상승을 또 해줬네요. 월봉 조금 확대해서 크게 박스, 가장 많이 부딪힌 자리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많이 부딪혔던 걸 볼 수가 있죠. 박스 상단은 7,000원 중반, 그리고 가장 많이 부딪혔던 자리 여기를 보면 2,500원 정도, 2,000원 중반대, 이렇게 박스를 잡으시면 되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지금은 4,000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작은 박스로 또 보면 되겠죠. 큰 박스 하단, 그리고 작은 박스 중앙 정도에 위치한 자리 일봉이고, 자, 여기서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정석 흐름으로 빠졌죠. 고점에서 뭐가 뜨면 조심하라고 했죠. 이렇게 헤드앤숄더 혹은 쌍봉, 여기선 쌍봉이 보이죠. 쌍봉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면 크게 빠지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점에서 쌍봉 뜨면 쫄아 있어야 한다. 쫄았으면 살았고 용감했으면 죽었죠. 여기서 박스 보여주다가 결국 이탈하고 죽었고, 요때처럼 반짝 경계하시고요. 최근에는 장기 입형 저항 자주 걸리고 있죠. 장기 입형 저항이 3,000원 후반대, 3,800원, 여기가 제일 강력한 단기 저항대입니다. 여기는 18% 정도 올라오면 걸리는 저항대네요. 이때처럼 조금 더 올랐다가 결국은 빠질 수 있으니까. 이때 왜 올랐지? 19%? 10월 12일 이때도 공급 계약 체결이네요.
88억. 이때는 88억. 이때도 20% 정도 올랐고, 오늘도 20% 정도는 올라갈 것 같은데, 살짝 뚫었다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반짝 상승 하락 주의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박스로 보면 되고요. 박스 하단에서 또 튀어준 자리죠. 박스 매매하면 되는 자리고, 반짝 조심하자. 자, 3번 같은 이유로 반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가상 3,800원 위로 안착을 해야 추세를 돌 수가 있고, 실패하면 또다시 요 박스에 갇힌다. 91억 반짝, 88억 반짝, 이번에 109억. 세자리 공급 계약이긴 하지만 그래도 반짝에 좀 무게를 두면서 박스 매매 대응하시고, 한국테크놀로지 상한가, 네옴시티, 서보산업과 사우디아라비아 인프라 프로젝트 MOU 체결. MOU는 실제적으로 계약 효력이 크진 않죠. 그냥 야, 밥 한번 먹자, 이 정도 내용으로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주가 반응은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리 종목 탈피했고요. 이때 박스 돌파 기대, 관리 종목 탈피 기대감으로 추천하고, 20% 수익 후에 재료 소멸, 또 이후에 크게 흔들면서 전고점 돌파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월봉이고, 월봉은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동전주에서 이제 집회가 됐죠. 관리 종목을 탈피하긴 했으나 그래도 동전주 구간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일봉, 이때 추천 수익 나오고 이후 흔들면서 크게 올라오고 있고, 481선 2년의 저항을 뚫고 올라온 자리에서 또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전고점 저항대는 1200원 정도, 시간의 상승으로 요까지 올라왔어요. 1160원 116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여기 1200원 정도 저항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고점 저항 여기 맞고, 이전처럼 좀 크게 떨어지던가, 요 구간에서 크게 떨어질 수 있고, 이전처럼 맞고 떨어지는 거 경계를 하셔야 되고, 여기를 돌파한 척 해야 또다시 주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파동이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빠지는 최악의 흐름도 경계를 하셔야 돼요. 상승이 커지면 하락폭도 커질 수 있으니까. 자, 내일의 시가나 저가를 1차 지지로 보시고, 오늘의 종가 여기를 2차 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차 지지는 481선. 다음 NI스틸 시간의 상한가, 철강 관련주인데 포스코 등과 함께 모듈러 건축위원회 참여 이력으로 네옴시티 모듈러 관련주로 엮였네요. 월봉은 파동이 아주 큰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바닥에서 강력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 여기서 역배열 끊고 우다다다 올라왔고, 요 추세 끝나고 또 크게 빠졌다가 현재 또 구름 돌파하고 역배열 돌파하고 올라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구름 상단 저항 계속 걸리죠. 계속 걸리고 있다가 최근에 뚫고 3일 연속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딱 역배열 끄는 자리랑 일치를 하고요. 장기 2평 회복하고 단기 추세를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시간의 상승으로 5660원까지 5660원으로 전고점 돌파했고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 그 위로는 전고점 저항이 5800원 정도, 또 6000원 초반대 두 개 보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고, 내일의 시가나 저가 1차 지지 보시고 오늘의 종가를 그 다음 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파동이 엄청나게 크니까 이전처럼 또 추세가 꺾이면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빠지는 거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고요. 유로 9.8%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고 최근 서보산업에 160억 투자가 부각. 서보산업은 아까 앞에 한국테크놀로지가 네옴시티 관련해서 시간의 상한가 나왔던 내용이죠. 월봉은 박스 하단 크게 이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고요. 작년에 박스 돌파하고 강세 나왔다가 다시 박스 안으로 갇힌 상태. 요 박스 하단에서 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 단기적으로 이 역배열을 끊고 살짝 뚫고 올라오는 자리. 최근에는 장기 2평 481선 저항 맞고 떨어지고 있고요. 1920원, 여기 1900원대 다시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실패하면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시간의 상한가로 1900원까지 올라왔고, 또다시 돌파 시도를 해주는 자리 안착을 해야 돼요. 실패하면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로 올라서야 한다. 다음 현우산업 8.8%. LG엔솔 부회장이 23년 1분기에 새로운 조인트 벤처를 결정을 했다. 깜짝 놀랄 실적이 가능하다. 애플카 관련주인데 이에 수혜 부각이 되면서 시간의 상승이 나왔고요. 월봉은 역배열에 갇혀있는 자리입니다. 아직은 역배열. 최근에 맞고 떨어졌고 이렇게 딱 안착을 해줘야 되겠죠. 이전에도 이렇게 역배열 나와주다가 안착하고 한번 우다다 올라갔고요. 이전처럼 이 역배열을 끊고 올라와줘야 한다. 실패하면 또 크게 여기까지 밀리는 거고. 근데 최근에 추천하고 여기서 추천했죠. 요거를 다 매물 소화로 보고, 차익 실현이 아닌 매물 소화로 보고 여기 애플카 호재 관련해서 추천을 드렸고, 하루 만에 12% 상승. 그 뒤에는 추세 이탈 없이 또 계속 박스를 보여주면서 시간의 상승이 나왔고요. 이렇게 박스로 보면 됩니다. 이때도 지금 튀어주고 종가가 지지가 되죠. 이 종가를 지키면서 박스 형성한 다음에 빡 튀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박스가 반복이 되면서 상승이 나와주는 자리입니다. 오늘 시간의 상승으로 5,2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여기 전고점, 윗꼬리 전고점 저항까지 올라왔고, 여기 안착이 중요하죠. 안착하면 박스 업그레이드, 실패하면 다시 요 큰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박스 매매하면 되는
자리네요. 목레인 7%,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후반영이 나오고 있죠. 또 금토일 4화, 5화, 6화 방영일로 시청률 고공행진에 대한 기대감이 붙으면서 시간으로 또 상승이 나왔고요. 박스 돌파한 자리에서 방영하기 전에 선반영 기대로 매수 가능하다 알려드렸고, 선반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후반영 상승이 나왔고요. 이렇게 박스 돌파 자리에서 초록원에서 매수하신 분이 52% 19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분할 매도 하시고 이제 남은 물량은 다음 주에 정리를 하실 거고요. 넷플릭스에서는 인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넷플릭스 국내 1위 했지만 글로벌 순위는 40위권에서 하락세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었고요. 현재 45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아닌 다른 OTT에서 라쿠텐 비키라는 OTT에서 세계 50여 개국에서 1위를 했다. 이에 상한가 나왔죠. 190여 개국에서 서비스 중이고, 이제 요 세 개 숫자가 높아지면 더 올라갈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금토일 시청률이 더 높아지면 더 갈 여지가 있긴 하지만, 단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무리하게 추격하는 건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선반영과 후반영 둘 다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좀 몸을 사리자. 최근에 분석했던 거고, 여기 박스 돌파하고 크게 후반영 상승, 윗꼬리 3만원 돌파, 전고점 몸통 돌파, 그리고 윗꼬리 3만원 후반대, 여기 맞고 요 부분 맞고 크게 떨어지거나 또 안착하고 조금 더 가거나 하는 건데, 어쨌든 조만간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오는 건 당연해요. 재료 소멸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히 조심을 해야 되는 최고점 자리. 보유자분들은 계속 홀딩하면서 이렇게 추세가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분할매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체결이 안되고 더 갈 수도 있겠죠, 남은 물량이. 그거는 더 챙겨 드시고, 근데 이렇게 반등 안 나오고 계속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 챙기고 이제 또 관심을 끄시면 되고요. 자, 선반영이 30% 정도 나왔고, 후반영이 60% 정도, 도합 100% 이상이 지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자리다. 요 박스 돌파했던 타점 복습하시고요. 요 일정을 몰랐어도 박스 돌파하는 자리에서 차트 매매가 가능했죠. 여기를 왜 뚫을까? 뭔가 호재가 있으니까 수급이 붙어서 뚫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박스 돌파하고 박스 상단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 여기가 매수 타점이었다, 여기 손절 잡고 하면 되는 타점이었다, 요거 주요하게 좀 복습을 하시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빼꼼 하는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돌파 매수 타점이었습니다. 다음 대원전선 5.5%, 철도 관련주, 전선 관련주. 최근에 철도 관련주 상승 이유가 인리에 철도 신수도 주택사업 본격 추진, 이걸로 반응이 있었고요. 데아티아이를 이걸로 추천드렸었죠. 월봉 하단에서 역배열 돌파 기대하고 추천드렸고, 5일 만에 36% 상승, 과거에도 추천하고 크게 먹었고요. 이거는 일봉. 자, 박스 돌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빼꼼 올라온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 크게 올라왔습니다. 항상 빼꼼하는 자리 잘 눈여겨보자.
대원전선 월봉 파동이 미쳤네요. 3,000원이 박스 상단이고 1,000원이 박스 하단. 지금 박스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이렇게 역배열 끊고 강세, 여기도 이렇게 역배열 끊고 횡보 좀 하다가 강세. 지금은 크게는 역배열, 작게도 역배열, 아직은 역배열에 갇혀있는 자리. 과거로 치면은 요런 자리, 요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올라가려면 이렇게 끊어줘야 된다. 끊어줘야 된다. 끊어줘야 된다. 끊지 못하고 있는 구간. 이때 장기평 그리고 수평 지지 이탈하면서 죽었고, 지금 또 올라오다가 121선 저항, 지금도 121선 1400원 요 정도를 강력한 저항대로 봐야 되겠죠. 시간으로 1345원까지 올라왔고, 요 구간을 가장 강력한 단기 저항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돌파 실패하면 이렇게 박스 왔다 갔다 할 거고, 1400원 안착을 해야 이제 1600원까지 돌파 시도를 해줄 수가 있다.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럼 대성파인텍 5.3%, 태양광 관련주고 마그나 관련주기도 합니다. 앞에 봤던 현우산업이랑 같은 이유로 상승이 나온 거고요. 자, 월봉은 역배열 하락하고 있는 구간, 돌파를 시도하려고 2,000원 안착이 중요하죠. 2,000원 돌파 안착 반드시 해줘야 되고, 큰 저항대는 3,000원. 일봉은 자, 상한가 치고 급등 나왔다가 똥을 싸진 않고 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박스 하단을 이탈하면 크게 빠지는 건데 지켜주고 있죠. 지키면서 박스 매매하면 되는 구간. 시간으로 1860원까지 올라왔고, 요 박스 상단 2,000원 정도 강력한 저항대 보시면 됩니다. 종가상 2,000원 안착이 중요하다. 2,000원이 481선 저항. 간단하게 박스 매매하면 되는 구간이고, 최근에 장기 입형에서 정직하게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국영 GNM 3.7%, 네옴시티 관련주, 강화유리 생산 시공 부각. 자, 월봉은 파동이 아주 큰 자리에서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고, 역배열 돌파하고 2,000원 저항 맞고 떨어졌네요. 박스는 이렇게 보면 되고, 다시 기존의 박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역배열 돌파한 자리고, 1년선 저항 받다가 돌파한 직후 추가 상승, 또 살짝 이탈했지만 다시 또 21선 지키고 반등. 여기가 21선이거든요 21선 지키고, 이렇게 박스로 또 보면 되겠네요. 시간으로 1800원까지 올라왔고, 1900원, 2000원 요 상단 돌파 안착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박스 구간. 자, 단기 입형 넣어 볼게요. 21선. 자, 21선 지키고 올라왔죠. 지지를 21선 혹은 최근의 저가로 보시면 되고, 저항은 아까 보여줬던 거 보시면 되고, 큰 박스 자리. 다음 구형 테크 3.5%, 이것도 애플카 마그나 관련주고요. 현우산업, 대성파인텍 같은 이유. 월봉은 역배열, 이렇게 역배열로 하락하는 구간, 하단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단기 역배열 돌파 시도를 하는 자리. 자, 일봉은
박스 하단 이탈하고 밑에서 다시 세로 박스가 만들어진 자리고요. 추세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단기 흐름은 양호하게 나오고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좋지가 않죠. 단기 흐름은 양호하다. 본격적으로 추세를 덜 내려면 장기 입형 모여있는 3,000원대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위로 올라서야지 올라갈 수가 있다. 여기 장기 입형 저항 걸렸고 돌파를 해줘야 한다. 이 단기 추세 박스 대응하시면 돼요. 다음 현대리바트 3.3%. 이것도 사우디 자프라 가설 공사 중이다. 네옴시티 관련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협력사 부각. 월봉은 크게 빠진 상태로 단기적으로도 역배열로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일봉은 61선은 회복을 했고 121선 회복을 못하고 있죠. 121선 두 번 장중 돌파는 했지만 종가상 안착은 실패했고, 종가상 1,500원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 밑에 최종 지지, 다음 콘텐트 리중앙 3.2%. 영상 콘텐츠 재벌집 막내아들 관련주입니다. 랩몽레인에 비하면 크게 반응은 보여주지 못했고 그래도 바닥에서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긴 하죠. 월봉은 역배열, 크게 봐도 작게 봐도 역배열. 다음 일봉, 최근에 121선 부근에서 맞고 떨어졌고요. 구름 상단 저항 맞고 떨어진 거고, 요 박스 이탈하면서 지금은 또 단기적으로 역배열 끊고 정배열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61선 살짝 걸친 상태고요. 61선 살짝 걸친 상태에서 시간으로 조금 더 올라왔고, 종가상 61선 안착 1차로 중요, 2차로 121선 안착 중요. 다음 위지윅 스튜디오, 얘도 영상 컨텐츠 관련주, 재벌집 막내아들 수혜를 보고 있고요. 월봉, 얘는 덱스터랑 차트가 똑같죠. 덱스터랑 같이 시각효과로 CG 관련주. 자, 덱스터를 이렇게 역배열 끊을 때 끊기 직전부터 계속 반복 추천했고, 위직도 동섹터였기 때문에 같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반복 추천 계속 주다가 여기서부터는 가든 말든 하지 말라고 하는 위험한 자리라고 말씀드렸고, 가짜 반등 주면서 정석 하락이 나오고 있네요. 또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일봉은 120, 120, 121선 부근, 또 121선 저항 걸리는 상태. 여기 21,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에 23,000원 장기 입형 2개 저항 보시면 되고, 단기 추세는 이렇게. 수평 지지는 22일의 시가 18,200원, 여기가 중요하고 오늘의 저가도 기준이 됩니다.